IT 이슈 투데이 2019년 10월 18일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녹화하는 시점은 19일 새벽입니다. 이미 오늘도 지각을 했네요. 이번 주에 지각이 잦은데 지난주는 감기 때문에 결방을 하고 이번 주는 지각이 잦고 아주 불량하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은 뭐 이슈라기보다는 정보성 그런 내용인데 상반기 글로벌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 대한 시장 현황이 발표가 됐습니다. 18일에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라는 곳에서 최신 조사했던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상반기 글로벌 온라인 음악 시장은 전년 대비 18% 성장을 했고 규모는 110억 달러, 약 13조 원 정도의 규모를 이루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월간 활성 유저, 그러니까 monthly active user라는 MAU는 전년 대비 21% 증가를 했고요. 유료 구독 매출은 또 전년 대비 32%나 증가를 했습니다. 앞장으로 잠깐 가면 전체 시장은 18% 성장을 했는데 다시 넘어오죠. MAU는 21% 증가했고 또 유료 구독 매출은 32% 증가했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매출의 성장세보다는 그 활성 유저의 성장세가 더 높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활성 유저였던 사람들이 모두 다 매출에 기여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뒤에 좀 나옵니다만 결국은 무료로 사용하는 이용자층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유료 구독 매출이 32%나 늘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규모는 18% 늘었잖아요. 그 얘기는 유료 구독 매출의 성장세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뭔가 매출 분야가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8%를 이루었겠죠? 어디서 빠졌을까요? 그거 이제 뒤에서 한번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카운터 포인트는 2019년 말까지 전년 대비 20% 이상을 성장하면서 결국은 이제 연간 그 온라인 음악 시장의 규모는 24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240억 달러입니다, 이거. 달러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20, 뭐 7, 8조 이 정도 되겠죠. 약 30조에 가까운 그런 시장 규모를 이룰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두드러진 것은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성장입니다. 뭐 3년간 보면 제가 CAGR, 뭐 어떤 사람들은 뭐 CAGR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 맞나요? 네. 컴파운드 그로스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인데 연평균 성장률이죠. 연평균 성장률이 32%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요즘은 거의 다 서비스가 스트리밍 서비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성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 매출의 80%는 또한 이제 구독형 서비스로부터 나왔다. 뭐 결국은 이제 다운로드나 단건 구매가 아니라 구독형 서비스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 외의 매출들은 광고나 통신사 등과의 제휴 매출에서 나왔다. 제가 잠깐 아까 구독형 그 가입자, 그러니까 유료 구독 가입자는 늘어났지만 전체 매출의 성장세보다 더 높았는데 전체 매출 성장세는 18% 이렇게 됐다는 건 무슨 의미냐? 결국 다른 매출 부분이 좀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광고나 통신사 등과의 제휴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빠진 거겠죠? 그죠? 뭐 단건 구매나 이런 것들 등등이 좀 빠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구독 서비스 전체는 성장을 보였지만 전체 매출은 이 성장세만큼은 좀 안 보였죠. 구독 서비스는 32% 성장을 했고 전체 시장은 18% 성장을 했고요. 이 숫자를 얘기하니까 막 좀 헷갈리시죠? 뭐 시장 얘기할 때는 좀 요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와 구독형 서비스, 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교집합이겠죠, 그죠?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아마 가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결국 이제 성장의 드라이버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업체별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자, 1위는 예상대로 스포티파이가 차지를 했고요. 매출의 점유율은 31%, 구독 서비스 매출의 점유율은 35%.
예, 굉장히 건전한 숫자죠. 자, 2위는 애플 뮤직이 차지했습니다. 매출 점유율은 25%, 구독 서비스 매출 점유율은 그러나 전체 매출 점유율 대비는 낮습니다. 20%. 자, 요 그래프를 카운터 포인트에서 릴리즈를 한 건데 한번 보시죠. 뭐 보시면 이제 결국은 스포티파이가 35% 녹색에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유료 구독형 가입자의 마켓 쉐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35%, 그다음 애플 뮤직이 20% 이렇게 나왔는데 놀라운 건 어떻습니까? 3위에 아마존 뮤직이 무려 11%나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어떻습니까? 중국의 텐센트 뮤직이 10%나 차지를 했고, 그리고 또 놀랍죠? 사실은 유튜브 뮤직이 5%나 또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들 이제 스포티파이, 뭐 애플 뮤직 여기까지는 대충 다 예상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세컨 티어에서 의외의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아마존 뮤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지도 대비해서는 유료 구독형 가입자는 상당한 부분의 쉐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쏠쏠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돈 기준이었고, 자, MAU 기준으로 어떠냐? MAU 기준 1위는 놀랍게도 텐센트 뮤직이었습니다. 점유율이 31%나 차지를 했고요. 다만 텐센트 사용자의 90% 이상이 무료 서비스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수익 구조는 여전히 숙제라는 의미이고요. 요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앞에서 아주 초기에 사용자 MAU의 성장세 대비는 매출의 성장세가 적었다. 전체 시장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결국은 유저들의 성장, MAU의 성장 대비 그 활성 유저들 중에는 무료로 사용하는 유저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MAU의 성장률만큼 매출은 성장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텐센트가 차지하는 MAU의 비중은 1위를 차지할 만큼 큰데 근데 그 유저들 중에 90% 이상이 무료를 쓰니 결국 전체 시장에는 유저 규모는 늘어나는 효과를 줬지만 매출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낮은 그런 이제 결과를 낳았겠죠. 자,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뭐 스포티파이는 어떻습니까? 유료 구독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죠? 전체 매출 점유율보다. 그러니까 어떤가요? 전망이 좋죠. 돈 쓰는 유저들의 점유율이 전체 매출의 점유율보다 높다라고 하니 결국 이제 갈수록 계속해서 돈을 잘 벌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애플은 어떻습니까? 유료 구독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료 비중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데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애플 뮤직이 그 스포티파이를 잡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공격적으로 그 프로모션을 돌리다 보니 할인을 막 돌리다 보니까 뭐 무료 사용 이런 것들을 계속 돌리죠.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낮은데 어쨌거나 이제 놀라운 속도로 스포티파이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텐센트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덩치는 크죠. 유저 MAU는 1위니까 덩치는 크지만 뭐 그러나 이제 실속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쓰긴 했지만 자승자박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 구독 사용자의 비율이 전체 세계 시장에서 10%나 차지를 한다는 게 저는 그래도 놀랍긴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중국에선 여전히 불법 복제에 대한 문제도 많고 이렇게 뭔가 유료 가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별로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의외로 그죠? 아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아마존의 유료 구독 가입자가 11%잖아요. 마켓 쉐어가. 근데 텐센트가 10%라는 건 상당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중국 전체의 사용자 대비는 뭐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그만큼 포텐셜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존은 어떤가요? 아마존 아주 조용하게 실속을 싹 챙기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막 크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한 축을 차지하면서 유료 가입자들을 계속 꾸준하게 모으고 있는 것 같고요. 유튜브 뮤직은 어떤가요? 유료 모델의 성장 가능성, 특히 이제 음악 분야에서 잠재적으로 사실 이제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유튜브 뮤직을 가장 위협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면 뭐냐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 파워 때문이죠. 그런데다가 유료 모델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이니 유튜브 뮤직 역시 향후에
예, 굉장히 그 잠룡이겠다. 예, 한번 큰 사고를 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반면에 뭐 여기서부터 이제 뭐 카운터 포인트 발표랑은 그냥 전혀 상관없는 제 얘기인데 반면에 한국 시장은 좀 어떤가요? 예, 포화가 좀 됐고 정체 분위기도 좀 있고 뭐 거기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뭐 그쵸? 예, 뭐 저작권료를 빼돌리는 등등 아주 뭐 시끄러운 지금 예, 상황이죠. 자, 그러나 글로벌 시장이 뭐 전체 시장은 사실 18%인데 제가 32%라고 쓴 것은 유료 구독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업체에게 의미가 있는 시장이죠.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유료 구독 시장이 연평균 32% 성장한다고 하니 예, 저는 이제 멜론이나 벅스도 좀 해외로 나가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물론 뭐 음악 서비스라는 게 뭐 글로벌화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플랫폼 경쟁력과 컨텐츠 경쟁력을 동시에 갖춰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거는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 서비스도 마찬가지긴 하죠. 뭐 자세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통신사나 제조사와 제휴를 해서 어쨌든 서비스 인지도도 높이고 가입 유도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뭐 멜론이나 벅스나 또 진이나 늘 보면 어떤 통신사 혹은 디바이스사와 이렇게 연계가 돼 있죠. 뭐 SK도 뭐 플로우라는 걸 결국은 다시 또 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가입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이제 드라이버가 되기 때문에 통신사나 제조사 제휴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 각 그 국가의 현지의 예, 선호도에 맞는 또 음원도 또 소싱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음원들을 소비자 입맛에 맞게 그 각 현지의 소비자 입맛에 맞게 이제 큐레이션도 잘 해줘야 되고 이걸 뭐 사람 손으로 할지 기계로 할지 하여튼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또 이런 큐레이션까지도 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건 어떻습니까? 가격 경쟁력을 예, 갖춰야 되죠. 이 얘기는 뭘까요? 예, 마케팅비를 꽤 써야 된다는 예, 그런 의미겠죠. 이런 여러 가지들만 봐도 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화를 선뜻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온라인 분야에서 특히나 유료 가입자의 세그먼트가 이렇게 32%나 성장률을 보인다는 그런 분야를 찾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음악 서비스 특성상 어떻습니까? 구독형 서비스가 예,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입하면은 예, 웬간해서는 그냥 쭉 가는 예, 그런 특성이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뭐 충분히 매력적인 세그먼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전의 가치가 예,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자, 대한민국 음악 서비스들 화이팅입니다라는 아주 그 구태의연하고 공익 광고스러운 그런 멘트로 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뭐 그 밖의 뉴스들이 뭐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슈 분석만으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이죠. 예, 제가 아주 초창기 방송을 할 때 그 밖의 뉴스들 코너가 아예 없었는데 자, 이슈 분석만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과 그리고 또 구독과 함께 알림 설정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이 아니군요. 오늘은 금요일이었군요. 자,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